안녕하십니까.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예전에 제가 한번 다루긴 했는데 시보라고 해서 이게 영어의 앞자를 따서 만든 이 이름이 되고요.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맨 앞자만 따면 SIBO가 돼서 시보라고 읽고요. 한글로 바꾸시면은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서 이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.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시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지 여기까지만 오늘 공부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. 다음에는 시보의 이제 원인과 함께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증상과 진단과 치료까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다음 시간을 진행할까 합니다. 그래서 우선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실 때 우리가 보통 장관내가 세균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잖아요. 위장에도 있을 수 있고 소장, 대장에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허용하는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위장 내에는 보통은 1000마리 이하의 박테리아가 기생을 한다면은 그렇다면 정상으로 본다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소장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좀 다른데요. 앞에가 공장이고 뒤에가 회장인데 제주는 일레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위치가 당연히 대장 쪽에 가까울수록 세균이 많겠죠. 일단 소장 전체를 본다면은 대략 밀리리터당 한 10,000개 이하의 세균이 있을 때를 정상적인 거로 보게 되는데요. 근데 아무래도 감염이라는 것은 대장 쪽에 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장 쪽으로 이제 진행돼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해서 많이 진행돼서 들어오는 그 부위에 세균의 증식이 너무 많을 때 이걸 가리켜서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, 그러니까 독특한 위치는 회장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. 공장보다는. 그렇게 해서 그걸 밀리리터 단위당 대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 개 정도 보거든요. 밀리리터 단위당.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계산하면은 거의 대장 내에 있는 세균의 숫자만 해도 우리 체세포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 정도로 많은 세균이 있는 곳이 대장인데요. 환자분들 중에서나 의사선생님들 중에서 좀 약간씩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장 내의 세균 과증식과 소장 내의 세균 과증식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. 원래 대장은 세균이 많아요. 여러분들이 보는 대변의 60% 이상을 그 무게를 차지하는 게 다 세균의 무게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. 여러분이 보는 대변을 받아다가 얘를 건조를 완전히 해서 수분을 다 증발시키고 건더기만 남았을 때 그 건더기 무게의 60% 가까이가 다 세균의 무게입니다. 그 정도로 많은 세균이 기생하는 곳이고요. 그러니까 원래 많지만 세균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다 장염이 걸리냐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유해균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점막 자체 내에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균이 안으로 들어와 생기는 염증 반응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 장염이 진행되는 거고 균이 많다고 무조건 장염은 아니거든요. 근데 소장은 좀 얘기가 달라요. 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보다는 균이 원래 적은 곳인데 대장부터 시작해서 역류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 때문에도 소장 내 세균의 과증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진단명이 붙게 됩니다. 그러면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 있는 환자들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오늘 공부를 할까 합니다. 첫 번째 이제 대변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. 설사도 있지만 변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변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. 아무래도 소장 내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소화와 함께 영양소에 흡수하는 곳이 거의 소장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. 대장은 영양소에 흡수하는 곳이 아니라 수분만 흡수하면서 변을 만들고 고용화시키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장 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, 거의 말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영양 결핍에 빠질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는 당연히 기본적인 기능학자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퍼티그라고 하는 피로 증상 있잖아요. 그러니까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들 중에서 그 수많은 원인들, 제가 예전에 피로의 만성 피로의 7가지 원인을 얘기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이 15는 안 들어 있었잖아요.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어떤 원인들이 작용을 해서 하나의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무조건 다 시보가 있는 건 아니겠죠. 근데 시보 있는 환자들이 피로를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건 정말 흔한데 피부과 영역에서 얼굴에 뭐 여드름이 성인 여드름이 자꾸 생긴다고 오시잖아요.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 가시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장이 안 좋습니다.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오시거든요.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장관 내의 세균의 과증식과 특히 유해세균의 과증식과 이런 것들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대표적인 문제가 얼굴에 성인 여드름 같은 게 잘 생깁니다. 오시는 분들이 자꾸
자꾸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항상 먼저 체크하는 게 장을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당연히 장관 내에서 여러 가지 영양 공급 중에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대사와 함께 얘가 뇌로 가서 세로토닌이 되고 멜라토닌이 되는 이 기본적인 대사 과정이 잘 안 일어나게 되면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죠. 이제 그것도 역시 C5가 있는 환자들한테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 뭘 음식을 먹어도 자꾸 몸무게가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.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영양 결핍과 말 뉴트리션과 같은 개념인데 영양 결핍이 되니까 체중이 빠질 수 있죠.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. 그 외에는 좀 흔하진 않죠. 이게 단순히 C5 하나 때문에 메스껍고 토하고 뭐 이런 증상 호소하는 사람들보다는 위장 내 증상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같지는 않고요. 제가 환자를 볼 때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첫 번째 증상은 브로팅이라고 해서 이제 가스가 자주 찹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제일 흔한 원인 같고요. 그리고 나서 변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. 그거와 함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생기는 게 뭐 관절통부터 시작해서 얼굴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로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증상들에 해당이 됩니다. 증상만 갖고서는 이 C5라는 진단명을 붙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그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. 다른 원인들도 너무 많은데 환자들은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어떤 강의를 해드리면은 저 증상 나도 있는데 하면서 나도 그럼 이건가?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시는 거예요. 증상들을 먼저 보고 그 증상이 있으면은 이 진단명을 붙일 수 있으니까.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.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증상,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화되는 증상들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C5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환자가 왜 소장내 세균 과정식이 왔는지를 찾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지 그 원인에 맞는 치료가 들어가겠죠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정보를 제가 드리면은 들어보시고 정확한 검사를 진행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 거고요. 검사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있다면은 그거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. 스스로가 증상만 갖고서 자기 병을 진단할 방법은 없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원래 다 장관 내 세균은 있지만 이 세균이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없어야 될 곳에는 없어야 되지만 이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균의 분포의 변화라든지 증식 양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로 C5에 대한 소장내 세균 과정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렸고요. 오늘 시간보다는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하겠죠. 정확하게 이게 왜 오는지 궁금하시죠? C5가 왜 올까?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원인과 함께 치료를 같이 강의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편견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해드릴 거고요.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C5가 오지 않는 건강한 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.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.